이 책의 저자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책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쓴 작가이다. 많은 사람이 전작을 읽어봤을 것이다. 저자의 글은 사람을 위로하는 힘이 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감정이 이입이 돼서 눈물이 흐를 때가 있다. 책도 읽다 보면 감정이 북받칠 때가 있다. 사실 요즘 할 일도 많고 집중이 안 돼서 단골 카페에 책을 읽으려고 갔다. 카페에서 책을 읽다가 눈물이 터져버렸다. 전작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을 위한 책이었다. 이 책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라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을 위한 책이다. 청년들의 고민들을 위로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가만히 지켜봐 주기도 한다.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라 라는 말이다. 혹독한 운명에 괴로워하는 젊은이의 사연에 라디오 게스트로 나갔던 저자가 했던 말이다. 어설픈 충고보다는 어떻게 해도 당장은 바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마음을 바꿔야지만 현실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당장의 사연의 주인공은 얼마나 힘들고 지쳤을까? 어설픈 조언이나 충고가 아닌 오히려 현실적인 충고는 아프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 말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해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하나씩 해결이 됐다. 저자의 책은 따뜻하다.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나의 말만 따르라 라는 꼰대는 아니다. 깊이 있게 청년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한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어른인 것 같다. 하지만 사회에서 무수히 많은 일에 부딪히고 고민하는 어른 아이다. 나이가 든다고 어른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나의 가족도 오롯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다. 굴곡진 인생을 살다 보면 무수히 많은 흔들리는 순간이 온다. 흔들리지 않는 게 어른이 아니라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른이다. 고민하는 청년과 흔들리는 나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책이다. 책 속으로 사람들은 항상 이번 실패로 내 꿈이 무산됐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꿈은 결코 도망가지 않는다. 도망가는 건 항상 당신 자산이다. 왜냐면 실패했다는 게 문제가 인기라 그 실패로 인해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번의 실패에 인해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번의 실패에 한 번의 아픔이 있고 한 번의 아픔으로부터 한 번의 성장이 있다. 그리고 그 성장이 우리를 꿈에 더 가까이 데려다 준다. 그대 이번에 또 실패했는가? 절망으로 다시 아픈가? 그래도 주문처럼 되뇌어보자. 너무 실망하지 말자. 이 좌절이 훗날 멋진 반전이 되어줄 것이다. 위기가 깊을수록 반전은 짜릿하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 내 인생의 반전 드라마는 끝내 완성되어야만 한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두려워하며 미루고 재고 또 잰다. 또 어떤 사람은 조건 좋은 배우자를 쇼핑하듯이 고르다 이벤트 하듯 결혼한다. 조건이 좀 더 나은 사람을 찾아서 일가친척과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탄탄대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열이 한 선택, 화려한 예식, 내세울 만한 조건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결혼은 자기와 배우자의 인생을 배려하며 책임과 너그러움을 차곡차곡 쌓으며 천천히 만들어가는 기나긴 여정이다. 기쁨과 좌절의 시계추를 오가며 차츰차츰 행복의 진폭을 키워가는 쉼없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어른의 문턱에 선 이들이여 이제 그 지루한 주저함에 모멘텀을 줄 때다. 품고 있던 총알을 꺼내 재어 넣고 조준을 시작하라. 그리고 너의 한 방을 쏴라. 느낌이 오면 주저하지 말고. 한병철 교수는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현대사회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곳이라고 개탄한다. 우리 스스로가 피해자이면서 가장 무서운 가해자라는 것이다. 이는 성과사회의 특수한 질병이라지만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이리저리 차이며 둘 다 잘 해내야만 하는 기혼 여성들에게 특히 절실한 아픔이 아닐까. 대한민국의 워킹맘들이여 일단 마음의 부담부터 덮자.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족에게 자신의 힘겨움을 고백하자. 아이들이 힘들 때 부모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어른의 고백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부모가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른이 될 아이에게도 살아가는 공부가 된다. 부모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후회가 있다. 하고는 싶었으나 해보지 못한 아쉬움에서 오는 후회와 실컷 용기를 내어 실천했지만 기대보다 성과가 좋지 못한 서운함에서 오는 후회, 어떤 후회가 더 나쁠까? 당연히 해보지 못한 데서 오는 후회다. 아쉬움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끝까지 가니까. 반면에 일단 시도하기만 한다면
혹시 결과가 좋지 않아 실망하게 되더라도 신압으로 잊고 새로운 도전의 대상을 찾아 나설 수 있다. 더구나 그의 저지름은 어떤 형태로든 꽤 들음을 주고 나를 한 발 더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때 마음의 서랍을 열어보라. 무엇이 들어있는가? 언젠가는 하면서 쌓아놓은 청춘의 꿈들이 아직 거기 있지 않는가? 혹시 차갑게 식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지금 꺼내라. 먼지를 털고 물을 주고 불가를 짚어 묵혀뒀던 그대의 그 꿈에 다시 온기가 돌게 하라. 언제까지 미뤄두기만 할 것인가? 저질러라. 아니면 망설이며 미적거렸던 그 계획들이 우리 죽는 날 한 존재 되어 연기와 함께 날아가 버릴 테니